수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관계성 기반으로 일을 할 경우에 1인 기업일 때요. 그게 왜 위험한지에 관해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 과정이나 루틴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늘 그렇듯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현상 진단입니다. 1인 기업을 하게 되면요. 일단 내부 조직, 내부 자원은 창업자인 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서 웬만한 거는 그래픽이든 영상이든 문장이든 구조 만드는 거든 밑바닥부터 해와서 밑바닥부터 해오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안 하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모를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소개를 받을 때나 이럴 때 말이죠. 이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 있죠. 우리 사회 관용구구처럼 쓰는 말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도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눈빛이 착해 보인다, 선해 보인다 그런 것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라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쓰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협업을 하는구나. 1인 사업가로서 협업하는 나 자신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경계 기능을 꺼버리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소진되는 특급 열차에 오를 수도 있다.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 영상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직원을 나중에 채용하실 건데요. 보통은 제가 좀 답답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저만의 문제의식일 수도 있고 보통은 1인 기업을 하게 되면 그 1인 기업하는 대표들끼리의 유대감이나 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창업 강사나 멘토들도 저도 창업 강의나 멘토링을 합니다만 네트워킹의 가능성,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전제는 동의합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닌 척하면서 에너지를 착취하거나 기술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 일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서로 대표님 그러고 그래요. 대표님 어떤 경우는 동업하자, 제가 또 동업을 2번이나 하고 말아먹었 동업하자라고 하는 동인 중에 하나는 정말 시너지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정말 매출을 더 크게 펼쳐보자 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태생적으로 좀 삐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급여를 줄 만큼 돈이 없으니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네가 더 많이 가져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콩고물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영광은 좀 누려보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늘 경계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협업을 해서 동업을 해서 잘 가는 경우가 많고요. 언론 기사들 검색해보면 성공 사례들만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돈으로 엮였을 때 맞닥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눈빛이 착해 보인다, 좋아 보였다, 믿음을 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같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때 잘못 대응하면 돌아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포지션 맞는 분들을 모시고 하던 일을 떼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 예외입니다. 1인 기업으로도 몇십억 벌고 하는 사람 인정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특수한 경우, 정규 공포에 있으면 그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높은 확률로 1인 기업
몇 년 차라고 하면 내가 투입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고요. 대직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피로해지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같은 게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거나 뭔가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응하지 못하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이메일 보내는 하나가 큰 바위가 가슴에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워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중심 구조로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뭐 그렇다 쳐도 그 사람의 역량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생산해내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 잘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일반화를 하기에도 또 뭐 모든 건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가려가면서 들으시더라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패턴 분석입니다. 자, 관계로 일을 하면 어떤 것들이 안 좋냐? 제가 수많은 관계로 일을 해본 입장에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분류화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2번째, 기준점이 모호하다. 그리고 3번째, 책임이 불명확하다입니다. 자, 이게 보면 관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서슴없이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편의상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이상한 핑계를 대고 요구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경계를 발동하십시오. 근데 내가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서운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이 서운해하든 아니든은 둘째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모호해질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 막 이렇게 해주다가 어느 정도 막 갑자기 안 된다. 뭐 이러면은 왜 안 돼? 그때는 됐잖아.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펼쳐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항상 기준을 세워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불명확하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결정에 따른 책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제 다른 채널인 텐레비전에서 정책학 개론에서도 정책 실패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1인 기업에서의 협업이라는 이름도 잘못하다가는 그냥 침묵하는 모임일 수가 있습니다. 강의 초반에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했던 거,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이어가자면, 연말이나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대표라는 분들이 다른 대표들하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게 또 시대의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동료, 대표라고 하더라도 남이에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조인트 벤처 한다. 아니야. 또 자기 주머니에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집중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새서 할 필요도 없고요. 업무 시간에 업무를 쫙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쉬어야죠, 집에서는. 밤에는 자야 됩니다. 30대 중반 꺾이신 대표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하루하루 한 해 건강이 박살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돼. 밤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밤새고 이런 거 되게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질 거니까. 우리는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업무할 시간에 에너지가 흐려지면 안 된다. 집중이 흐려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번째, 판별 및 사전 예방입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면 인간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로 만난 사이에서는 업무 성과물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달성이 되고 일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이었을 때 내 행동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 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인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내가 이 사람이라도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돼도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관찰하는 현상들 중에 이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참 어렵죠. 뭐 연구를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내가 뉴비일 때 받았던 그 불합리함, 그 다음에 상처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소화를 하고 그 뒤로 안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래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떼가 계속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어깨 관행이라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표의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태생은 삐딱하더라도 사회적 자아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늘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서 남겨야,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알고리즘 다 지워지고 다시 언젠가 봤을 때 새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저의 이런 막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거지 그 지식이 떠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 내용이 저도 그래요. 그 분위기,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뭘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느낌이나 그때 분위기나 이런 감각적인 게 기억에 남지 어떤 명문화된 뭐 그런 내용들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잘 떠오르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를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낄수록 그 이야기를 잘 해야 돼요. 괜히 막 계약 이야기 꺼냈다가 상처받지 않을까, 계약 이야기 꺼냈다가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해서 불안한 마음 안고 구두로 했다가 나중에 더 큰 갈라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계약 이야기 했다고 멀어질 사이면 멀어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 난 당신에게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 정도 시간과 이 정도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 정도의 결과물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돼요. 형 이상학적이더라도 조금 소위 말해서 영어 표현이라 죄송한데 내로 다운해서 조금 현실적인 성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누군가는 감정 충성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직원 뽑으시면 그런 유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유형들도 영상을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더 유익하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한 내용들은 항상 명문화 시켜가지고 서로서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리더의 대응 및 실천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인 기업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나의 그거를 못 내려놓고 감히 내 걸 수정해 공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성과물대로 교환을 해야 되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다 생산하십시오. 그러다가 내 일들을 내 직원에게 떼어주십시오. 이게 진짜 내가 다시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지점이 1인 기업만 하신 분들 이렇게 떼어주면서 성과가 팍 올라오는 그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약하게 유대해서 연결되는 약한 유대의 그런 협업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왜냐면 우리가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 하려면 진짜 또 힘듭니다. 저도 1인 기업만 했으면 어떤 매출이 났을 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평소에 쓸 생활비, 기타 잡비들 있죠.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또 한 번 도전할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의 시간이 옵니다. 어려운 게 눈에 보여요, 갑자기. 그러면 안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1인 기업 하실 분 여기로 그러고 거기서 대장 그러면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몇십억 매출 내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로또 1등이 매주 나온다고 해서 내가 로또 1등이 되리라는
독립시행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1인 기업에서 익숙해질 때쯤 챌린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른 1인 기업 대표들이랑만 놀기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시즌 1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뭔가 패턴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반복되는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가 좀 프로세스 중에 결함이 있는 부분이구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프로세스는 순수무결한데 이런 문제가 자꾸 왜 생기지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실패 사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회고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환류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프로세스든 간에. 이런 지점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는 개선을 해 나가면 됩니다. 아, 여기서는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눈빛이 착해 보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런 신뢰를 수치화시켜 보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적인 가까움과 인간적인 친밀함과 돈 거래에 있어서 신용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로선 되게 좋지만 사업 파트너로서는 최악일 수도 있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생산을 해내는가. 이 생산이 부족할수록 이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과 같은 부분들에 더 충성을 하거나 더 파고들어서 그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호텔에서 일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호텔은 쉬어야 되는 곳이지 거기서 컴퓨터를 켜고 조식을 먹으면서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다 해놓고 집중해서 휴가를 온전하게 가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경치 좋은 곳이나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것이 더 큰 기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뜻하지 않게 워케이션을 해보고 느낀 저의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도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공공장소에서 저희 채널을 꺼내도 무해하다라고 판단되시거나 알림을 받고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답이 없는 사업의 길을 가시는 대표님들을 존경합니다.